안녕하시오. 산 따라 물 따라 여행을 즐기는 권시엄의 12번째 이야기는 천사대교와 그 주변 섬 산행입니다. 천사대교는 전남 신안군에 있는 연육교로 최근에 개통하였으며 퍼플교는 안자도에서 박지도와 바늘도를 연결한 나무다리며 마지막에 에로스 박물관을 다녀왔답니다. 천사대교에 가기 위해 평상시보다 1시간 빠른 7시에 출발하여 중간에 아침을 먹고 5시간 동안 달려 도착했습니다. 천사대교는 2010년 착공하여 2019년 4월 4일에 개통했는데 길이가 7.16km로서 우리나라 4번째 큰 다리랍니다. 혹시 천사대교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신안군에 있는 섬이 1004개가 있다고 천사대교라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래도 천사처럼 아름다움을 간직한 다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30분 동안 달려간 곳은 전남 신안군 안자면 소공리입니다. 안자도에서 박지도와 바늘도를 다녀올 예정인데 이제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주차장에서 몇 걸음 나아가니 박지도를 연결해주는 나무다리가 나옵니다. 다리 이름이 퍼플이라 이 지역 무슨 토박이 말인 줄 알았는데 영어로 보라색을 뜻하며 보라색 꽃과 농작물이 많다고 이름 붙였답니다. 에이구, 이런 오지까지 얼토당토않게 영어 나부랭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때마침 썰물이라 바닷물은 사라지고 늘따란 갯벌이 끝없이 펼쳐져 있네요. 저 섬은 바가지를 엎어 놓은 것 같다 하여 박지도라고 한답니다. 바지 마을의 김금매 할머니 소원이 살아생전 박지도 섬에서 목포까지 걸어가는 것이었답니다. 할머니 소원을 위해 다리를 만들었다니 혹 비행기를 타고 서울 가고 싶다 했으면 이 뻘밭이 비행장으로 바뀌었을까요? 실은 저 갯벌은 가시파래의 주산지랍니다.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합니다. 땡볕을 피해 숲길을 따라 걸으니 한결 다니기가 좋네요. 날씨는 더워도 평탄한 길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둘레길 단장은 조금 엉성해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섬은 박이섬 또는 백이섬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유배지이고 은둔지였지만 지금은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섬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잿빛 갯벌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농개와 짱뚱어가 지천이랍니다. 작은 오르막길이 나왔습니다. 박지도라는 섬 자체는 아주 평범하여 별다른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여긴 뭔가 눈길을 주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밀물때 물이 가득하면 지금처럼 삭막하지는 않겠네요.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기 그지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에 전망대가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비록 오르막길이라 해도 섬 전체가 나지막하여 힘들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것이 이곳의 매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간간히 바닷가를 내려다보면 여전히 휑한 갯벌만 눈에 들어오네요. 풀내음이 물씬 풍기는 등산로를 헤쳐나가려니 아직 한여름은 아니라 해도 시원한 바람이 기다려집니다. 우거진 숲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면 점심 먹기엔 정말 안성맞춤이지요. 각자 도시락을 배낭에서 꺼내 한 곳에 모으니 진수성찬을 이룹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정을 나누는 것이랍니다. 즐거울 때는 시간도 잘 지나가는 법이죠. 어느새 식사는 끝나고 다시 출발을 서두릅니다. 바위를 감싼 송악이 멋이 넘치고요. 여긴 사진상으론 열대 우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박지당산이라는데 무속신앙을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 쪽풀이 우거진 등산로를 따라 이름 모를 나무 사이를 지나니 산악회 리본이 꽃다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위 하나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크기가 우리 일행이 모두 설 수 있을 정도여서 다 함께 인정샷을 남겼습니다. 사진빨이 좋아 보입니다. 알고 보니 여기가 정상이라고 하네요. 이왕이면 근사한 전망대에서 저 바늘돌을 바라본다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정상에 올랐으니 이제는 내려가야겠지요. 더구나 나무다리를 따라 바늘도까지 가려면 걸음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쉽게 오른 산이기에 내려가는 길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하나 둘 맞추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해변이 가까워졌네요. 오늘 같은 날에는 체력 부담이 없어 산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답니다. 이제 박쥐도와 바늘돌을 잇는 나무다리도 보입니다. 일단 산행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섬을 한 바퀴 도는 동안 갯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바닷물이 가득합니다. 정말 바다는 변화무쌍합니다. 이 지역은 서해 바다의 영향을 받은 탓일까요? 물론 깨끗한 청정 바다이겠지만 시퍼렇게 막지 못하고 우충충합니다. 바닷물도 잔잔하기 그지없지만 바닷가 풍경은 왠지 밋밋합니다. 그늘막이 없어 조금 아쉬운 이 다리는 2007년에 착공하여 2008년 11월 28일에 완성되었답니다. 사업비 40억을 들여 섬의 특색을 살린 등산로와 둘레길을 개설하고 마을 식당, 무인 카페, 캐스트하우스 등 기반 시설을 갖춘 덕분에 전라남도에서 2016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어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섬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지붕이나 꽃 색깔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보라색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다리가 천사교였는데 천사대교의 이름을 빼앗기고 퍼플교라고 개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다시 찾아온다면 섬 전체를 온통 보라색 범부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정도가 지나치면 역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바늘도 정상에는 갈 시간이 없네요. 이제 슬슬 돌아갈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쥐도에 돌아왔는데 다시 주차장까지 이동해야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갯비린내도 솔솔 나는 듯합니다. 빤히 보이는 지점이지만 은근히 먼 거리랍니다. 눈길 가는 대로 바닷가 풍경을 여기저기 담아 보았습니다. 바다 위 주인 잃은 배가 외로이 떠 있네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바늘도입니다. 이곳에서의 일정은 모두 끝나고 버스를 타고 에로스 박물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에로스 박물관은 전남 신안군 안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3,000원인데 65세 이상은 무료랍니다. 65세 이상은 봐도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일까요? 이제 조성 중인지 조금 삭막한 분위기입니다. 제1실은 단순한 행판이나 보조 작품이라서 에로스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다음 전시장으로 이동하려니 미성년 관람 불가 작품인가요? 전시한 작품을 바라보니 예술적 감각이 묻은지 모르지만 그냥 무덤덤합니다. 대충 둘러보고 난 느낌이 뭐냐고요? 세월이 흐르면 볼거리가 많아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굳이 입장료를 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긴 작업장 같은데 차라리 작품을 만드는 걸 직관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플라다 너스 나무가 더 예술적입니다. 문화재급 유물은 하나도 없어 박물관도 아닌 엉성한 에로스 박물관 관람은 후다닥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가요? 장소를 옮겨 뒤풀이를 한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북이 상이 있습니다. 거북이 상을 바라보며 느낀 것이 있다면 오늘도 행사를 즐겁고 무사히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는 속리산 세족길을 거쳐 법주사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